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과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한 날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 직업훈련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집체와 비대면 방식이 결합된 스마트 훈련 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구직자 대상 국민 내 일배움 카드 훈련 과정은 집체 방식 훈련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비대면 방식 훈련 확산을 위해 앞으로 스마트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경력 설계 안내서를 발간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신중년 경력 설계 안내서에는 창업, 창직, 재취업 준비 사항과 성공 사례, 유용한 정책과 웹사이트 등 5에서 60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안전보건공단은 8월부터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비 보수 작업 등 사고 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시기에 방문해 작업 전 현장 교육 및 기술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잘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 이라는 주제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은 근로복지넷에서 별도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상담 지원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공고하면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통기업은 첨단 제조 로봇, 스마트 공장 등 공정 스마트화를 위해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업에는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빠른 위기 극복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위기를 극복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사업, 자사 쇼핑몰 육성 사업, 항공화물 운임 보전 사업 등에 총 193억 원을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제도약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협업해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구조 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선제적 자율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신입직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1명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기업 채용 담당자 582명을 대상으로 신입직 입사 지원서 평가 시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 직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권에서 채용에 이어 인사까지 AI가 자리 잡는다면 금융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줄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해 가사 도우미 등 가사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가사 서비스 질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소식입니다. 오는 8월 14일이
사실상 택배 없는 날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광복절 8월 16일까지 3일 동안 쉴 수 있게 된다고 전국택배연대노조합은 밝혔습니다. 노조 설립을 신고한 지 400일 넘게 신고필증 발급을 기다렸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합법노조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 근로 동사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한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가 퇴직연금 개편 협상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범죄 발생 건수가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동료에 의한 피해는 2014년 685건에서 2018년 1076건으로 5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채권 추심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도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추심업체의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펌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속 사무직원을 정리해고했으나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단함에 따라 해고가 무효로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